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충격적 부동산 공약 발표 시작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으로 부동산 고수 되시기 바랍니다. 자, 쇼킹 부동산은 정치방송이 아닙니다. 선출직 부동산의 평가는 부동산 정책의 하나임을 알려드립니다. 누굴 비방하거나 지지하려는 목적이 절대 아닙니다. 저희 쇼킹 부동산은 검은 고양이든 휙 고양이든 집값만 잘 잡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당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이어서 지금 지지율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여권에서 다른 대권 후보에 비해서 지지율 격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제가 볼 땐 별 이변이 없는 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여권 대선 후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월 1일 날 출마 선언을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나온 부동산 정책 관련 질문과 답변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부동산 관련 질문은 두 차례가 있었습니다. 먼저 한국일보 기자님이 질문하신 부분 살펴볼게요. 세 가지 질문이었습니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 중 무엇이 가장 문제였다고 생각하는가? 두 번째, 여당에서 추진하는 종합부동산세 상위 2% 과세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어떤가? 마지막으로 기본주택은 임기 중에 몇 호, 어떤 재원으로 공급할 것인가? 이렇게 세 개 질문이 쏟아졌거든요. 자, 먼저 현 정부에 대한 부동산 정책 평가 부분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나는 현 정부와 여당의 일원이다. 그런 내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본인도 책임이 있다고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또한 부동산 시장은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된다. 공급은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어가는 상황에서 더 나은 주택을 선호하는 수요가 있어서 적정하게 공급하면 된다. 엄청난 과거처럼 수백만호 주택을 공급할 상황은 아니다고 언급을 했어요. 추가로 수요가 문제다. 공공택지를 지정한다는 이유로 싸게 수용해서 1.5배에서 2배가량으로 분양하고 시중에 나가면 50% 상승하여 엄청난 로또 분양 불로소득을 누리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언급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비필수 부동산에 대해서 손해를 보게 하거나 이익을 보지 못하게 하면 수요가 없어진다. 현재는 이익 제한에 대해서 강하게 세금을 강화하고 금융 혜택을 제한하면 부동산은 잡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반면 실사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세제 규제도 완화해주고 금융 규제도 완화해줘서 더 많은 대출해주는 건 문제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실사용 부동산 지원을 강화하는 만큼 플러스 알파로 비사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징벌적 수준의 규제를 더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정책은 만들기는 쉬운데 현재 구멍이 있다. 대표적으로 임대사업자 제도를 꼽았습니다. 고위공직자의 비거주 주택 취득 역시 제한을 해야 된다. 현재 여당의 종부세 완화 취지는 이해하지만 반대로 투자 수요에 대한 과세는 강화했어야 된다. 이런 아쉬움을 표명을 했습니다. 자, 기본주택은 임기 중에 몇 호나 어떤 재원을 공급하실 것인가? 이 기본주택 다 아시죠? 요즘 포털 메인만 가면 항상 광고 뜨고 있는 경기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새로운 주택 공급 유형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했냐? 수용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은 로또 분양을 만들 것이 아니라 조선원가 플러스 알파의 임대료를 받으며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주택이 늘어나면 영끌 투자 필요가 없어진다. 역세권의 30평 아파트 5, 60만 원 월세로 거주한다면 집 살 필요가 없잖아. 개인적으로 숫자로 제시하는 걸 싫어한다. 대한민국 주택 공급 정책의 대전환을 의미하기 때문에 상당 규모로 공급이 진행될 것을 암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었어요. 현재 3기 신도시의 경기도시공사 지분의 범위 내에서는 35%가 의무임대, 50%가 기본주택, 15%가 분양주택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아마 이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힌트를 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남 교산 지구는 현재 LH 지분이 65%고 경기 하남도시공사가 35%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과천 지구는요, LH가 55%, 경기 과천도시공사가 45%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타 지역은 미정이에요. 자, 지금 답변한 내용들은요, 뒤에서 저희가 쉽게 다시 요약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두 번째 질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NBN 기자가 질문하신 부분이에요. 현재 부동산 가격이 지나치다고 언급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하락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이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우리 경제력에 비해서 현재 집값이 너무 높은 것은 사실이다. 하향 안정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고 그 부분은 자신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정책이 소극적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는 한다. 주택가격 상승하는 것은 불평의 대상이지만 하락은 금융 시스템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을 거라고 본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은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 두 가지가 필요한 이유를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요. 현재 주택 가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5년 뒤에 주택 가격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현재 주택 가격과 같을 수는 없겠죠. 경제 성장에 따른 정상적인 자산 가격 상승이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이것까진 오케이. 그런데 현재 주택 가격은 너무 과열에 따라서 높은 상승이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상승이 이루어진 상황이다. 그래서 강력한 규제로 주택 가격을 하락시켜야 된다. 그런데 이 강력한 규제를 내세워야 되는데 주택가격이 폭락할까봐 강력한 규제를 못 세웠네. 그래서 신장이 감소할 수 있는 수준 이하로 하락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하겠다. 어떤 식으로 주택관리 매입 공사를 만들어서 이제 이 수준 이하까지 떨어진 주택을 매입하면서 시장 가격을 떠받든다고 언급을 한 거죠. 이렇게 매입한 주택은 공공임대로 전환하거나 추후 정상화 시기에 공급해서 시장 물량으로 내놓겠다 이렇게 언급을 한 겁니다. 자, 이 언급으로요, 앞으로 이재명 경기도사의 부동산 정책이 보이는 부분입니다. 주택 가격 폭락을 대비하여서요, 시장이 패닉 상태일 때 바닥을 지지해줄 공공 매입 기관을 설립한다. 그러면은 이런 안전판이 있기 때문에 과감한 규제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안전판을 만들어 놓은 이후에 강력한 투기 억제책과 다주택자 규제 강화를 통해 시장의 우하향 추세를 만들어 나간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추세까지 떨어뜨릴 것인지 지금 목표에 대해서는 말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답변이 됐습니다. 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동산 공약을 정리를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주택가격 하락을 위해 기존 정책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여당에서 추진하는 실수요 1주택자 보호 강화는 오케이, 찬성. 내가 내 집에 들어가 살고 있다는데 세금으로 괴롭히지 않겠다. 그런데 비거주 투자 목적의 주택은 과세를 크게 강화해서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처분 단계 전 과정에 갖춰서 압박을 가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취득 단계나 처분 단계는 그만큼 규제가 좀 강화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부분에서 앞으로 강화할 세금이 남아 있냐? 지금 종부세 강화 방안이 유력하게 보이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은 처분 단계에서 양도세, 중과세를 아무리 올려봤자 사람들이 안 팔면 땡이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다주택자 실효세율이 낮기 때문에 그 낮은 실효세율 때문에 매물이 시장에 안 나와요. 그래서 종부세를 강화하면서 아주 강력한 수준으로 강화하게 되면 매물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또한 지금 현 정부에서 안 건드리고 있는 것이 바로 비거주 1주택자예요. 투자 목적으로 주택 한 채 갖고 있고 나는 전월세에 거주한 사람은 터치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도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규제 강력하게 했다가 주택가격 폭락할 수도 있잖아. 과도한 하락에 대한 안전판은 마련하고 시작을 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한 겁니다. 자, 두 번째 공급 확대 정책 보겠습니다. 먼저 분양 중심의 신도시 정책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어요. 그리고 수용 과정을 통한 신규 택지의 기본주택을 공급 확대하겠다는 부분도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공공주택은 기본주택을 베이스로 한 임대주택 중심, 민간은 분양 중심으로 아마 공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공공주택 비율이 한 60%가 되어 있고요. 민간 분양은 40% 이하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신도시 공급 정책은 이 비율대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당선이 된다면 부동산 시장에는 역대급 태풍이 몰아칠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수준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공급 정책뿐만 아니라 투기 억제책과 기존 주택을 매물로 내놓기 위한 유동 정책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섣불리 하지 못했던 부분이 이제 과감하게 나오는 부분도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동산 공약에 따른 결과는요, 지역에 따라 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동산 공약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쉽게 좀 정리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각 후보의 부동산 공약이 나오게 되면요, 지속적으로 저희가
최대한 쉽게 그리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경기도사의 부동산 공약 관련된 집중 분석은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